반갑습니다. 네. 자, 5월입니다, 5월. 그죠? 애 때는 참 좋았던 달이고, 어른 되고 나니까 정말 안 좋은 달이에요. 그죠? 정말 안 좋은 달.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살아남기 어려운 달입니다. 그죠? 애들 챙기고, 부모님 챙기고, 그죠? 또 부처님도 챙겨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12월 달 되면 또 예수님 챙겨야 되고, 챙길 게 많습니다. 그죠? 자, 우리 5월, 6월 달에 이제 예상문제 풀이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문제 풀이. 예상문제 풀이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 그 이론 정리한 부분에 맞춰서 예상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많이 하진 않고 적당히 조금 여러분 고즈넉하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문제 풀이입니다. 예상문제 풀이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 정리는 조금 줄여서 탁탁탁 필요한 부분만 하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적부터 시작되는데 이 지적을 하기 전에 자, 우리 공시법입니다. 공시법인데 부동산에 대한 공시예요. 자,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고가의 자산을 우리가 거래하고자 하는데 정보를 정확히 알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국가가 정보를 취득해 있다가 공개적으로 표시, 게시해주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요 법이 두 가지가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하는 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등기법.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토지라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 그 토지가 가지는 표시를 공시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그 토지 건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공시를 해줘요. 자, 표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실관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가지는 외관이 가지는 사실, 토지가 가지는 물리적인 현황,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많이 불렀는데 지금 그냥 표시라는 낱말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토지가 가지는 외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공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토지를 거래하고 싶어요. 그럼 토지를 사고 싶은 토지가 있다면 어디쯤에 있는 토지를 살 건지, 어떤 용도로 쓸 토지를 원하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디 토지가 팔려고 나왔다 하면 개인적으로 가서 그 토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모양과 면적을 확인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는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가가 다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 갈 필요 없다. 그냥 가까운 관공서에 오면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 돈 1,000원만 주면 공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 정보를 취득하는 데는 1,000원보다 훨씬 많이 들었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온 법이 공시법입니다. 공시법 중에 우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거 너무 기니까 땅에 대한 정보다라고 해서 지적법이라고 부르자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법을 먼저 공부하고 지적법 공부 끝나고 나면 자, 이렇게 외관이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나왔어요. 그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구하고 거래를 할 것이냐? 당연히 권리자하고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권리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디 법에서? 등기법에서 공시를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이 두 가지 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대한 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 그게 마음에 들면 등기부를 확인해서 권리를 확인하고, 맞죠? 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필요해요. 대장이라고 하는 장부하고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를 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나가보면 거의 대부분 뭐만 확인해요? 거의 등기부만 확인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 토지 표시가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불일치하는 땅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의 표시는 뭘 보고 판단하느냐? 대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돈 1,000원 정도를 아끼지 말고 혹시나
국가가 하는 일에도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는 두 개를 확인하는 겁니다. 뭐 토지하고 건물하고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 중에 우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 줄여서 지적법, 토지에 대한 표시를 공시하는 법부터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득점은 어디서 한다? 여기서 고득점을 한다. 무슨 득점? 고득점. 고득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등기법에서는 무슨 득점한다? 과락만 면하고 50점을 원하는, 무슨 점? 50점을 원하는 그런 득점을 원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법은 양을 좀 많이 줄입니다. 시간은 제가 좀 많이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등기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틀을 잡아주려고 강의를 하니까. 근데 양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 설명을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그래서 이 양을 줄여서 등기법은 5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강의하는 양은 한 75점, 80점 가까운 양을 강의를 해요. 실제로 시험장 가보면 그 정도는 거의 점수가 나와요.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러나 줄여서 마지노선이 50점이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적법에서 고득점 해가지고 공시제법은 그렇게 맞춰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바로 들어가죠. 이런 기본적인 얘기는 뭐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다. 그죠? 다 알아요. 공부해야 될 게 머릿속에 없다는 거지.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머릿속에 다 있죠? 공부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서 그렇지. 자, 우리 지적법은 토지에 대한 표시를 공시하는 법은 전체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우선 토지에 대한 공시제도, 즉 지적제도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라는 것을 총설 파트에서 배우는데 이건 지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토지 표시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게 여기부터 시험에 나오는데, 자, 지적은 일단 지적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리고 지적이 공시하려고 하는 토지 표시 6개를 하나하나 배운다. 그리고 이 6개를 국가는 장부에 등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공시를 하는데 이걸 등록하는 장부, 지적공부라는 이름으로 7종을 배운다. 그리고 장부를 다 배우고 나면 이 토지 표시는 끊임없이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되는데